보겠어요. 조금 전에 이제 노트에 이미 적혀 있죠. 이 문제의 최소값이 9라고 구했죠. 확인하세요. 구라고 구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수업을 만약에 영혼 없이 듣고 있다라면 거기서 9라고 구했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도 못하고 이걸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안타깝지만 너는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을 듣고 있는 척 하는 거고 이 수업 내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은 없다.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라고 얘기했어. 자습을 해서 맞춘 거, 그 정도만 맞추는 거야. 수업을 통해서 더 맞출 수 있는 범위를 높인다. 이런 건 없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9라고 했거든. 8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틀렸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주의하자. 이거거든. 그런데 이제 보면은 풀이가 교묘하게 다르죠. 아까 전에는 전개를 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했고 얘는 각각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했죠. 본질적인 차이는 뭐니? 본질적인 차이는 아까 전에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한 번을 했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했잖아. 전개 후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몇 번? 한 번이다. 한 번. 그런데 여기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두 번 사용했다. 두 번 사용한 게 뭐가 문제가 되나? 등호 조건, 실제로 존재하느냐. 지금 그걸 확인하라고 했어.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걸 보면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A 꼴 B이고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그리고죠.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한다 이거지. 곱셈을 한다는 건. 그래서 A분의 1 이꼴 B분의 4다. 근데 A 꼴 B를 넣으면 A분의 1 이꼴 A분의 4다. 가 되어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뭐죠? 모순이다. 따라서 이런 숫자는 없다. 가 되고 얘는 한 번 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고 나발이고 엔드 관계를 만족시킬 이유가 없다. 이므로 답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9라고 하는 답이 나온다. 9가 최소값이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수학의 원리 65페이지. 를 보면 가운데 빈 공간이 있고 그 위에 똑같은 식이 있는데 최소값은 9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 이것의 최소값을 구할 때 다음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풀이 과정이 선생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8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유를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최소값은 8이라 할 수 없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을 할 때 본문에도 나온다. 예제로 있을 뿐 아니라 언제 지금 3번 말고 2번을 할 때 본문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예습할 능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뭐 다 일일이 돈 내고 와서 근데 혼자서 자습을 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수십만 원을 내고 와서 들어야 되는 거지. 떨어지니까. 그런 차이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은 8이다 라고 하는 건 틀리게 되었어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말로만 하겠어요.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봐. 이 보면 이렇게 되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9.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잖아. 그런데 뒤에다가 8 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건 틀리는 건가? 맞는 말이 되겠어요. 맞는 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건 수학적으로 참냐? 거짓은 얘만 거짓이지. 뭐가? 8이 최소값이라고 주장하는 게 거짓이지 수학적으로는 참이 되겠어요. 참.
이건 이제 논리적이다. 논리적인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채는 거죠. 잘못된 건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론에서 얘를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얘가 9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8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그건 참이다라는 거야. 의식 있는 학교 선생님은 다음 주 옳은 걸 모르고 고려해서 이거 해놓고 이거 8 해서 저거 이렇게 해서 니은. 그럼 이건 참이죠. 의식이 있는 학교 선생님은 이걸 참으로 판단을 하거든. 그런데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 학생은, 놀리고 뭐고 관심 없는 학생은 최소값은 9니까 이건 틀렸어 하고 틀리다고 하죠. 그리고 항의하러 갈 거야 아마. 찐따 인증이지. 논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찐따 인증을 하고. 이거 참이에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는 9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거죠. 이런 경우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건 낚으려고 그러는 거고 사실 여기에다가 7이라고 적어도 참이고 6이라고 적어도 참이죠. 이런 걸 배우는 게 3단 논법이야. 오케이? 그래서 AB가 양수이면 이건 절대부등식이래. 여기 7 이거 없고 여기다 7 적으면 절대부등식이야. 증명 끝이야. 증명 어떻게 하냐. 얘는 9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7보다 크거나 같다. 3단 논법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의식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를 네가 본 적이 없지. 그게 참이다 라고 하는 걸 또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만 배우면 니은해갖고 이거 없이 8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걸 또 거짓이라고 판단을 해요. 묻는 게 수학적으로 참인 거냐 거짓인 거냐를 묻는 거지 최소값이 얼마냐는 걸 묻는 거랑은 다른 문제거든. 그런데 그런 걸 구분을 못해. 무조건 주의하자. 그걸 쳐 외우는 거야. 그런 애들은 다 걸러지지. 아주 단순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참이다. 이 전체가 참이다. 참. 알겠죠? 오케이. 의식 있는 선생님이 그랬어. 의식 없는 선생은 이렇게 해놓고 지가 나쁜 줄 알아. 참인데. 그래서 이걸 틀리다라고 하는 정신병자도 간혹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다.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 75페이지. 수학의 원리 75페이지. 11번 풀어보세요. 둘 다 보세요. 보겠어요? 맞았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맞았다는 건 둘 다 맞은 걸 의미해요. 일단 이 문제의 포인트는 1번과 2번은 다른 문제다 라는 게 포인트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다른 문제다. 특히 2번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이라고 되었을 때 얘를 결합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의 식으로 본다. 하나의 식으로 본다.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발상이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저 문제랑 똑같은 거지. 제일 앞에 있는 거 A 플러스 B,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과 다를 바 없는 문제가 되겠어요. 똑같은 문제. 답도 똑같겠죠. 이거 답이 4 맞나? 그런데 이제 얘는 그게 안 된다. 이게 포인트죠. 이게. 그게 다른 거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나? 뭘 어떻게? 다 전개해서 한다. 이거지. 그래서 전개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항이 많다 보니까 전개해서 한다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얘도 3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에서 주의점은 뭐야? 하면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가? 등호 조건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답이 9인가? 9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는 거지들이 쓰는 건데, 그래도 참고로 알아둔다면, 참고야. 거지들이 쓰는 거예요. A 플러스 거지들이 쓰는데, 지가 귀족이 이제 착각하는 거지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나 같다. 3. 세제곱근 A, B, C다. 그래서 이런 걸 쓸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그리고 이걸 쓴다라면, 이제 뭐냐면 조금 빠르게 가겠지. 그죠? 그래서 세제곱근이니까 이제 이 두 개랑 다른 건 여기가 2고 이게 제곱근이다. 2다. 여기 다른 거거든. 그러면 3, 3이다. 이렇게 되고 이거 세제곱근을 의미해요.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어떻게 되겠니? 그냥 말로만 하면 앞에 거는 3 세제곱근 ABC, 뒤에 거는 3 세제곱근 ABC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 아직 배우지 않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역수관계죠. 얘랑 세제곱근 ABC분의 1은 역수관계이므로 1이 되고, 따라서 3의 제곱이니까 9다. 이렇게 갈 수 있고, 여기서도 이제 주의점은 요거. 이건 언제 성립하니? A 콜 B 콜 C다. 인데 앞에 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도 이거고, 뒤에 쓴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도 A분의 1 이퀄 B분의 1 이퀄 C분의 1인데 얘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A, B, C가 뭐이라면? 양수라면. 그래서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등호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존재하므로 이게 쓰는 게 가능하다. 이거거든. 근데 알아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체가 수능에 또 간접적으로 출제될 확률이 제로인 룸이기 때문에 내신을 위해서라면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러니까 거지 근성을 가진 선생이 또 존재해요. 실제로 봤었고, 가르치지 않았고 이걸 문제에 냈어. 당국고 교사였나? 가르치지 않고 문제를 내서 학원에 다녔는지 검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공립고등학교가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는 두세요. 다만 이 문제를 풀 땐 이게 필수가 아니고, 돌아가더라도 전개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다. x 플러스 y는 2다. 이때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의 최소값은 얼마인가?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받으세요. 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학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거든. 이게 4-1번. 예제 4번. 변형된 산술기하 하고 우리 수업에선 부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유형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 뭐가 있다라면, 응용력이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센 펴보세요. 63페이지. 63페이지 387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 난이도 상도 아니고 중이거든.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독립된 유형으로 따로 있지도 않아. 똑같죠, 지금. 합이고 합인데 역수 관계. 근데 여기가 2다. 그래서 풀어보면 이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 시작이 뭔데요? 아니 지금 이 문제 풀이를 여기서 이때까지 설명을 했거든. 이 문제 풀이를 여기서 이때까지 설명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
뭐가 중요한 건데? 아니 이 유형을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이걸 가르쳤어. 그리고 이걸 풀라 그러면 네가 인간이라며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죠. 이거 뭐 어떻게 이용하는데? 아니 봐. 이 꼬락서니와 이 꼬락서니 이 꼬락서니와 이 꼬락서니 그러면 지금까지 뭐 하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나오면 곱하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곱해야지 두 개를. 근데 니는 안 곱한다고. 안 곱해. 이거 곱했다 손 들어봐. 이거랑 이거랑 곱했다. 안 곱한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때까지 이걸 배웠잖아.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고 같은 것을 찾는다. 너무 똑같잖아. 어떻게 더 똑같아? 심지어는 풀이가 제시돼 있어. 곱하세요라고. 그러니까 뭐하래? 곱하세요라고 돼 있거든. 사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네가 이 문제를 풀 때 2루트 2라고 답을 낸 학생들이 있어. 내가 지금 풀이라 그 중에 한 명을 마지막에 푼 학생을 봤는데 어떻게 뭐 평가 불가. 왜 그지를 하는 건지 나름 열심히. 나는 이게 이 센에서도 그냥 한 문제로 나오고 말지. 그런데 뭐 왜냐하면 난이도도 중이지.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다 보면 이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풀 것이다가 가르치는 사람 입장이거든. 근데 애들은 그 상상, 그 가르치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 뭘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여줄 것이다. 왜냐면 또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면 같은 걸 찾는데 같은 거를 안 찾아. 같은 걸 찾는 것보다 더 기초가 되는 사고가 뭐가 있나요? 없어. 그냥 없어. 사고가 없다요. 근데 기초를 안 해. 기초에 정말 무관심하다니까. 그래서 곱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거든. 곱한다. 이런 거 나오면 곱하세요. 이지를 하거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교과서 본문에도 설명할 정도로 저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곱할 생각은 당연한 거야. 누가 곱하세요라고 배우지 않아도. 그게 뭐야?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학은 같은 것을 찾는다의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x 플러스 y 그리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 곱하는 거죠. 그럼 얘의 최소값을 구해. 그럼 크거나 같다. 얘의 최소값은 바로 암산 안 되네. 자, 3 더하기 그죠? 2 루트 2죠. 되네? 3 더하기 2 루트 2. 그런데 얘가 얼마니? 2야. 2. 그러니까 양수죠. 양변을 2로 나누세요. 따라서 x분의 1 플러스 y분의 2는 크거나 같다. 2분의 3 플러스 2 루트 2거든. 근데 왜 이게 답이지? 뭐 어떻게 하면 얘도 없어지고 막 답이지? 이렇게 나오고. 한번 찰찰이 생각을 해보세요. 뭘 생각해보면 2 루트 2라고 나온 게 나는 지금 이해도 못할 정도로 기괴했어. 그냥 한눈에 딱 이해도 안 될 정도로. 그건 뭐냐 하면 집단의 응용력을 발휘한답시고 뭔가를 했겠지. 쾌감이 있겠지. 둘 중에 하나야. 이것의 최소값을 안 구하고 있거나 딴 최소값을 구하고 있거나 내 추측으로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없다. 전혀 그 등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러니까 참이긴 참이야. 근데 참 맞나? 이게 루트 2지. 그럼 2분의 3이지. 2 루트 2 루트 2 더하기. 그럼 루트 2가 그냥 2분의 3이 그냥 하면은 2. 이거는 4분의 9. 그러면 이게 더 크지. 그러니까는 얘가 2 루트 2보다 큰 게 맞거든. 지금 선생님이 말로만 했는데 솔직히 얘랑 2 루트 2의 대소관계를 비교 못하는 학생도 여기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내가 시키면 바로 못하는 게 뽀록 날 거거든. 그런 애들은 지금 내 설명이 잘 이해도 안 가겠지만 어쨌든 얘가 2 루트 2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참이지. 그런데 이건 2 루트 2가 나오게 하는 x, y는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다. 이런 데 관심 없는 애들.
자기가 틀려놓고 왜 틀렸는지 지금 이 해설을 바탕으로 그걸 찾아야 되거든. 물론 이제 애초에 수학적 태도가 안 돼 있는 학생은 그걸 찾을 생각도 없고 그냥 이렇게 풀자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 습관은 그거니까 다음번에 풀 때 또 이로 또 이로 틀릴 예정이거든.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은 구제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자기 풀이가 어디가 틀리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시작이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못 찾아. 이게 이제 어느 케이스가 됐든 다 하수죠, 하수.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꼭 찾으세요. 1루트 2라고 틀린 학생은 자기 풀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꼭 찾지 않으면 다음번에 그게 발현돼서 또 그렇게 풀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예제 4-2번이 센. 똑같은 문제니까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몇 번이야? 387번.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를 곱한다. 그걸 왜 곱하니? 이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되겠어요. 다른 방식이 더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다른 방식까지 알아둘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런데 내신에는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보겠어요. 이거는 이제 예제 5번 식변형 이라고 했는데 뭐 딴 게 아니고 그냥 심화 문제가 되겠어요. 식변형. 얘는 수도여고에서 나왔던 실제 기출 문제가 되겠어요. 5-1번. 이런 식변형은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졸라게 많은 식이 있어서 뭐 유형화 시킬 수도 없어요. 이게 실제로 수요고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럼 애들을 풀리게 하면은 이게 못 푼다. 못 푸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보겠어요. 네가 이제 이걸 풀려고 하면 푼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거지. 생각은 뭐? 근거 플러스 이론이거든. 또 생각은 뭐? 구조거든. 구조, 체계. 지금 내 수업에서 구조는 이런 게 구조거든. 넘버링을 한 게 구조거든. 근거 플러스 이론이면 얘를 푼 이론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너는 그런 걸 하지 않아. 구조도 관심 없고 이론도 관심 없고 최소값이 관심이 있어. 그래서 당연히, 아주 당연히 못 풀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운명. 왜냐하면 그런 걸 생각이라고 하거든. 사고력이 없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 네 생각이고 너는 생각을 하지 않아. 지금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뭐 하나 떠올려봐. 이거는 도박하는 사람들이 이 화면에서 내 숫자 나와라 하면서 있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어. 그냥 퍼펙트하게 똑같아. 맞을 리가 없잖아. 번호가 당첨될 리가 없잖아. 그래서 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봐. 얘랑 무슨 관계니? 역수 관계잖아. 역수가 아닌데요. 아니, 실제 곱해서 1이 된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역수 관계를 제시한 거잖아. 그러면 역수 관계를 생각을 해야죠. 첫 번째 차수 조건, 두 번째 고비 일정, 세 번째 역수의 합, 네 번째 변형된 산술기하 라고 떠올랐을 때 뭐가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가장 기본은 뭐니? 참고. 풀어보면 발상의 시작은 뭐냐 하면 역수 조건이다. 이걸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니는 아무 그냥 너무나 기본적인 것도 못해. 지금 얘랑 1차식이 코고 뒤집어져 있잖아. 역수 조건. 역수 조건의 기본이 뭐니? A 플러스 B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지금 이거 갖고 몇 번을 설명을 했는지 몰라.
몇 번을 설명했는지 몰라요. A, B 더하면 U. 그래서 뭐야? 그래서 이거 하면 그래서 따라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뭐? 준식은 즉 구하고자 하는 식은 뭐지? 6분의 1 6 x 플러스 1 x 플러스 5분의 1 플러스 5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근데 이런 게 안 되지. 이런 게 안 된다. 6분의 1 곱하기 6은 1이란 거 누구나 알지만 1은 6 곱하기 6분의 1이란 건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 차이거든. 뭔데? 이게 뭐야? 이게 x 플러스 5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왜 여기서 시작하나요? 왜 여기서 시작하나요? 네가 배운 구조가 그렇다. 구조가 바로 앞에서 했던 거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생각하면 내가 구조 이러면 떠오르는 무슨 주문이야? 주문이야?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 틀리더라도 뭔가 이런 식의 사고, 발상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틀린 애랑 그냥 뭐 하나 걸리기만 해라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를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애들이랑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로또 번호 제발 걸려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그게 만진 적이 있겠니? 대부분이 안 맞아. 그건 틀린 운명이야. 그냥 운명이. 근데 네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그거야. 뭐야? 이유가 있다거든. 논리적이라는 건 첫 번째가 이유가 있다거든. 네가 뭐 갑자기 빠방 하고 맞아갖고 이걸 떠올렸어. 얘가 떠올랐어. 아 씨발 하면서 떠올렸어. 그럼 좋냐? 다음번에도 그런 식으로 발상이 되겠니? 그냥 한 번 맞은 거야. 대부분 로또 맞은 사람이 그렇게 맞듯이. 로또 한 번 맞은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막 맞니? 그런 사람이 있다던데요. 전설에 있는 거야, 전설에. 실제로 있어도 너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다음 생에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전설상의 이야기야. 안 된다고. 필연성을 가지려고 해도. 그게 내가 말하는 거. 알매 단계. 그리고 구조란 게 네가 알아둬야 할 거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그래서 박스, 그래서 네 가지, 두 가지 역수조건, 그 다음에 양수조건, 등호조건, 합과 곱. 이걸 바탕으로 가장 빨간색으로 했던 역수조건과 양수조건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거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던졌을 때 거기에서 생각을 하려고 해야 되거든. 물론 선생이 한 게 모든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를 커버한다 라고 당연히 얘기를 못해. 당연해 그거는. 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그닥 관심도 없거든. 왜? 수능 소재도 아니거든. 교과서에서도 강조하는 것도 아니거든. 그냥 다 이거 1번 수학이거든. 1번 수학을 그냥 아직도 잔재가 남았고 내신에서 철저하게 천왕표와 만세하면서 풀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난 관심이 없지. 그런데 적어도 사고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니?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최대한 왜 이 생각을 하는지를 지금 이거 오늘 몇 번째 나오는 거야. 이거 갖고 몇 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스탠킹 코러스니까 그렇게 보여야 되거든. 심지어는 지금 이런 것도 안 보이지. 개수의 합. 이런 게 수의 특징이거든. 합이 같다지. 수학은 논리학, 논리학은 얘랑 뭐가 같니? 개수의 합이 같다. 왜 개수합을 생각하나요? 다항식 단원에서 네가 항등식을 배웠을 때 한 기본적인 유형이 개수의 합, 하나는 건너, 상수항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이론을 하나도 적용 안 하고 뭔가 발상이 되기를 원한다. 저절로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뭔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원한다. 당연히 안 돼. 당연히. 그런 건 생각이라 하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두 번째, 내가 가르친 학생 중에
아무튼 고생해서 연대를 간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 밖에 가면 양슬기라고 보일 거예요. 양슬기가 이렇게 풀었는데 좀 연식이 됐어요. 걔가 오래된. 그러면 이런 식의 근성이라도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얘는 맞췄어. 이 시간 안에. 이렇게 안 풀고. 그러면 통분해. 그러면 통분을 하면 준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노트를 그냥 써. 5x 제곱 플러스 26x 플러스 5 분의 6 바로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걔는 어떻게 했을까? 이게 완전 제곱꼴이네. 근데 최소값이니까 최소값. 그런데 이게 완전 제곱꼴일 때 밑에가 뭐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그럼 이러한 근성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통분을 했다. 그리고 걔가 한 게 인프레시브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 뭔데요? 이렇게 되나?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답을 내더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이거 해서 뭔가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 또 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적혀 있거든. 그리고 이게 답이 3분의 2거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그냥 통분해서, 통분을 좀 거시게 하지. 씨발, 이렇게 막가파로 가면. 근데,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이거 생각을 했거든. 분모가 다항식. 그래서 변형으로 이렇게 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한다.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뭐야? 어느 쪽으로든 이론을 생각을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풀이를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얘는 답을 3분의 2라고 냈다.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 풀어보겠어요. 두 장, 네 장.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 받으세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했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게 풀이를 보고 난 다음에는 좀 거시기 하거든. 근데 네가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선입관 때문이죠. 선입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맞는데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맞는데 결론은 뭐냐면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무관하거든. 얘는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무관하거든. 관계가 없거든. 관계가 없는데 얘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틀리는 거죠. 그러면 산술평균 기하평균과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게 있나요? 나도 모르지. 이게 성남고 기출문제였나? 아무튼 그랬거든. 그럼 뭔데요? 뭘 나도 모르지. 봐. 이 역수거든. 이거 역수. 이 역수 하라고 지금 줘야지. 이거 제곱수인 게 근호 안에 들어가서 없어지겠다. 그럼 이 역수거든. 그럼 역수잖아? 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니?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역수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6z 6z죠. 이거거든. 플러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6z거든.
그럼 이렇게 주어지지 왜 이걸 이렇게 주어졌냐? 이것도 일종의 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힌트인가요? 아, 그럼 뭐 해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거든.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이 뭐니? 그냥 0보다 큰 거 나왔다. 완전 제곱꼴이거든. 그리고 완전 제곱꼴은 도구 두 개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네가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얘를 이렇게 인식을 못했다. 이게 다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거잖아. 완전 제곱꼴로 바꾸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크거나 같다. 그래, 그냥 이렇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144. 이거 다시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최소값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야? 그러면 24 빼기 5는 19다. 이게 최소값이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 완전 제곱꼴이라고 하는 게 네 머릿속에 지금 이 문제를 풀 동안에 없거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증명 도구에서 완전 제곱꼴을 배웠잖아. 그래놓고 그거는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에 가 있고 이 문제를 오로지 산술평균, 기하평균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끼워 맞춰지죠. 그래서 못 푼다. 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알파는 얼마죠? 그럼 이게 최소값이고 문제에서 알파, 베타, 감마, x, y, z지. 그래서 알파는 1이다. 그리고 베타는 2다. 그렇죠? 그러면 감마는 어떻게 구하냐? 감마는 어떻게 구하지? 그거는 또 같다로 낳고 해야죠. 오케이. 그러면 이 얼마니? 얘는 구하는 게 등호 조건을 이용해서 구한다. 1, 2, 10 플러스 6z 10 플러스 6z 분의 144다. 그러면 z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구한다. z가 뭐가 나야 되느냐? 어디 있어? z는 3분의 1이 돼야 된대요. 3분의 1 하면 나온. 그러면 3분의 1 하면 2지. 3분의 1 하면 2니까 12. 그럼 12, 12 같죠. 그래서 z가 3분의 1이 나와야 한다. 이거 등호 조건.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또 이거. 여기까지 다 해도 감마 못 구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머릿속에 등호 조건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푼다. 그래서 이런 거고 여기서 배울 두 가지는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는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로부터 온다. 선생 수업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겠어요. 내일 수업이 다시 이제 고3이거든. 고3은 뭐 고3 수업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고3 수업들은 지금 뭐 하고 있겠니? 수능 문제 어떻게 풀 건가를 하는데 전부 다 이거예요. 맨날 구조 얘기거든. 이때 구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단원 구조부터 이런 구조. 예를 들면 접선에서 뭐 배웠니? 그럼 구조. 예를 들면은 접선이 포함된 원의 방정식 단원 구조가 정의, 방정식, 위치관계. 위치관계 뭐 배웠니? 그 위치관계에 대한 구조가 네 머릿속에 있니? 그게 뭐야? 발상이거든. 이런 발상. 그래서 내가 가르친 대로 수능 문제를 푼다. 이게 지금 고3 수업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사고법을 배우려고 해야겠어요. 선생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막 존나 많은 자료 이러면서 하는 게 아니지. 내 수업의 특징은 이거거든. 네가 그러니까는 보통 수업에서는 존나 많은 자료면 문제 푹 풀고 있어요. 푹 풀고 있으니까는 뭐 왜 이거는 왜 푸는 게 이런 거 없어 그냥.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거 저번에 풀었지? 그래서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거든. 선생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니? 왜 도대체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니를 네 입장에서는 끼워 맞추기, 갖다 붙이기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선생이 가르친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배우려고 선생한테 돈 내고 배우고 있다. 그걸 좀 깨달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라 그러면은 이 문제 어떻게든 답만 맞추고 답 맞추면 그걸 많이 맞았다고 쳐. 어떻게 번쩍해서 이런 게 떠올라서 답을 맞췄다고 쳐. 그럼 너한테 오는 건 뭐야? 아 잘했어. 선생님 큰 답만 칭찬? 그게 네 학원 다니면 최고의 목표야? 아씨 아니잖아. 큰 답만 칭찬을 받는 거 오히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술평균, 기하평균 마무리하겠어요.